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전 여행자입니다. 사전에 여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 옆에 제 사진이 있을 거예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행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이 할 수는 없지만요. 문제는 비행기예요. 비행기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좋아요, 이제 인정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전 난기류를 무서워해요. 아니, 무서워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중요한 것은 난기류가 제 꿈을 실현하는데 정말로 방해가 됐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대륙을 여행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새로운 나라로 향할 때마다 처음에는 꽤 잘 풀렸죠. 공항에 도착해서 보안 검색대와 여권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면세점에서 필요 없는 물건도 좀 사고요. 그리고는 비행기 안에서는 이륙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신나는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팔걸이를 꽉 잡죠. 이게 다예요. 왜냐하면 엄청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솔직히 진짜 비행이 무섭거든요. 그리고는 시작되죠. 비행기가 약간 덜컹거리고 양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지고요. 아래로 계속 훅훅 떨어져서 끝없는 블랙홀로 빠져드는 것 같죠. 아니, 적어도 제 느낌은 그래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전부 다 죽을 거예요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걸 엄청 노력해서 꾹꾹 참아요. 그러면서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취미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이 끔찍하고 두려운 상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만 시간 이상을 비행했다는 숙련된 파일럿이 하는 강의를 들으러 갔죠. 그 파일럿은 진짜 전문가답고 강의도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든 의문점을 깔끔하게 풀어줬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 모두 아직 난기류의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어요. 문제는 난기류가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밀크쉐이커 기계에 들어간 것처럼 우당탕거리는 거 말고는요. 하지만 이 현상의 기조에 있는 물리 법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난기류는 혼돈이에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항로로 폭발적인 에너지가 들어올 때 난기류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기류의 속도와 압력을 확실히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난기류가 단순히 불편함을 준다는 사실보다 더 나쁜 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떡해요? 현대기술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어디에서 난기류가 발생할지 예측하지 못한다고요? 난기류가 혼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혼돈이 난기류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빠르게 흐르는 강물이 다리를 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모여든다고 상상해보세요. 물방울들과 물 분자들이 다리 기둥에도 부딪히고 저들끼리도 부딪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 기둥 주변의 물 분자들이 다양한 속도로 사방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혼돈이죠. 난기류도 물속에서의 이 혼돈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현상을 설명할 뚜렷한 공식이 도출될 수 있겠어요? 네, 쉬울 리가 없죠. 파일럿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예측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거대한 경고 깃발을 흔들어댔죠. 예측 불가능하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막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파일럿은 다음 강의 내용으로 넘어갔어요. 비행기는 회오리를 통과할 때 난기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회오리란 오르락내리락 하는 에어포켓을 말하는 거예요. 난기류를 더 잘 일으키는 상황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바람이 심한 날씨에 이륙할 때나 구름층을 통과할 때, 혹은 산 위를 날아갈 때를 들 수 있어요. 또한 난기류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비행기의 날개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기분 나쁘면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난기류는 청천난류죠. 이 난기류는 고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난기류를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아직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지만 조종사들은 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먼저 이착륙할 때는 다른 비행기에 의해 생기는 난기류인 항적 소용돌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비행기와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기상관측 레이더가 조종사에게 근처에서 발생하는 번개 폭풍과 난기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서 비행기가 최대한 우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경우 조종사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없고 수동 조종으로 상황을 모면합니다. 또 항로들은 난기류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직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진 좋다고 해두죠. 하지만 만약 갑자기 강력한 난기류에 부딪히면 어떡하죠? 그럼 기체가 심하게 손상돼서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체는 엄청난 양의 저항과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게다가 비행기는 거대한 안전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난기류라도
결코 비행기의 안전 한계를 초과하는 일은 없습니다. 약 90%의 조종사들이 비행기 날개를 구부릴 만큼 강력한 난기류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했답니다. 게다가 날개는 가장 험난한 비행 동안에 보통 겪게 되는 압력의 1.5배는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만약 창가석을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난기류를 통과하는 동안 비행기 날개가 요동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좀 무서워 보일 테지만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비행기가 테스트를 거칠 때 겪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요즘 대부분의 여객기는 날개 끝부분을 거의 90도로 굽힐 수 있어요. 비행기 날개는 잘 구부러져야 합니다. 딱딱한 날개는 극한의 상황에서 그냥 부러져 버리거든요. 같은 원리가 고층 빌딩을 지을 때도 적용되죠. 고층 빌딩은 약간 흔들거리는데 그게 건물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다시 비행기 얘기로 돌아갈게요. 비록 여러분이 탄 비행기가 아주 강력한 난기류에도 추락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자신과 옆 사람에게 먹고 있던 음료수를 쏟아버리게 만들 수는 있어요. 불행하게도 난기류에서 승객들이 겪을 수 있는 불쾌한 경험은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만약 승무원이 자리로 돌아가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지시한다면 그 지시를 따르세요. 물론 여러분의 방광이 그 결정에 크게 기뻐하지는 않겠지만요. 난기류는 비행 중 승객들이 상해를 입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단순히 멍이 들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뼈가 부러지기도 한답니다. 안전벨트는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해주고 여러분이 좌석을 이탈해 날아가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다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벨트를 매라는 사인에 불이 켜지지 않았을 때도 계속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높은 고도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난기류는 갑자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장이 승객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비행 중에 계속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행기의 착륙이 가까워졌을 땐 화장실에 가지 마시고 이륙 직후에 안전벨트를 바로 풀지도 마세요. 난기류는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비행기는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을 거예요. 마지막까지요. 휴. 난기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가장 심한 난기류는 어떤 것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오늘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삶의 밝은 면에 더 멋진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보세요.